아버지가 성덕왕입니다. 그 성덕왕이 어디 그 스님 저기 왕이 되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은 그 오대사 상원사에 있었어요. 네. 형하고 같이. 네. 근데 형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그 효소왕인가 그랬는데 그 형이 원래 형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형은 죽어도 자기는 저기 왕하기 싫다. 너가 가서 해라. 그 동생이 가서 내려와서 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상원사에 가면은 동종이죠, 동종. 그 동종을 성덕왕이 그 형을 위해서 그 기념으로 그 동종을 지어서 선물을 해줬답니다. 그 동종이 에밀레종보다 더 역사가 더 오래됐고 종소리도 더 이렇게 잘 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그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지금 안 씁니다. 스님 500 나은 분들 그 번호하고 전자님들과 일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예, 이제 그게 뭐 16나한, 뭐 50나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는 이제 500나한은 중국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나한 중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스님으로는 그러니까 무상 스님은 귀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안 돌아가고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리스트를 다 확인을 해보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정중무상이 스님인데서도 그 500나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그 자료가 일치했는지 누가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정중무상 스님이 그 500나한에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무상 스님은 455번에 계신 게 일치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예. 우리 거사님이 그 많이 아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번에 자수했지만은 이게 참선 실수도 잘못하고 이 이론도 잘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는 이제 이 교리보다는 이 수행 쪽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했던 거라 가지고 그 교리 쪽에는 이제 불교학 그 연구 특히 중국 불교 쪽으로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게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성덕왕 그 부친이 효소왕이에요. 효소왕 밑에 이제 보천 태장하고 효명 태장가 그렇게 둘이 있었는데 효명이 나중에 그 아우가 왕이 됐고 형은 그대로 스님을 해서 그 동종을 선물했다고 그래요. 이제 오대산 상원사 가면은 그 동종 꼭 한번 이렇게 참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디죠? 성주산. 성주산, 숭암산, 성주산인데 여기는 충남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제가 여기도 가봤는데 여기는 아주 그 터가 이 숭암산 이 성주산 터가 아주 벌판이에요, 벌판. 네. 그리고 이거 사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사지만 남아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은 복원이 많이 됐을 건데 아직 한국은 이 폐사지가 이렇게 복원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불교계가 정부와 협조를 해가지고 복원을 해서 거기서 수행터로 선원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땅이 이 보령군 성주면이면 거의 바다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지역에 그 당시에 신라 말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의 그런 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주사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그런 중간 교역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염선사 821년에 입당을 했고 마속 보철이라는 그런 스님께 이 인가를 받아서 845년에 귀국했다. 그래서 그 성주사는 그 이전에 절이 계속 있었는데 오합사라는 절에서 머물며 이때도 경문왕, 황강왕, 국사 등의 신라 말 정도 되겠죠. 그 분들의 귀의를 받았다고 하고 제자로는 심광, 현희, 대통, 여여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고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이 선법의 특징은 무염 스님의 선법의 특징은 이게 무설토론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무설지설, 무법지법 그러니까 어떤 선적인 부분을 강하다,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사들이 이렇게 법문할 때 이렇게 법문이 이렇게 상당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막 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입장하면서 그냥 무념으로 무법지법, 무설지설 이런 이제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은 자, 이 성주산문 이 폐사지 이게 탑은 그대로 있어요. 탑은 그대로 있고 이 해영의 제자 대통이라는 제자의 그 탑비는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날씨도 이제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뭐 여러분 도반들끼리나 아니면은 가족끼리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유명한 사적지를 찾아서 한번 순례하면서 거기 가서 딱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참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산문이 어디죠? 사자산문, 사자산 흥령사. 이게 지금의 법풍사입니다. 법풍사. 법풍사도 지금 정멸보궁으로 되어 있죠. 거기 산세가 좋고 위치는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면 계사주는 도윤 스님이고 18세 출가하고 825년에 입당해서 남전보원 스님은 그 유명한 남전참명 고양이 목을 치면서 제자들을 일깨우쳤던 그런 스님. 그리고 이 당시에 범일섬사 사굴산에 나중에 할게요. 범일 스님과 같이 귀국해서 전법을 했던 분이고 제자로는 증료철중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스님이 도윤 스님이 처음부터 그 사자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도윤 스님 처음에 쌍봉사에 주석했다가 능주 쌍봉사라는 곳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자, 그 증류철중이라는 제자가 사자산 흥령사를 세워 수백 명의 제자를 지도했다고 하고 평상심시도 선법의 특징은 평상심시도. 평상심시도 이건 누가 얘기한 거 아십니까? 예? 마족. 평상심시도. 이것도 아주 평상심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데. 그 다음에 그 쌍봉사 사진에 보면은 그 도윤선사가 처음 주석했던 화순의 능주라는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예? 능주. 그 화순에 있대요. 화순 쌍봉사. 위에 있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 밑에는 사자산 영월 법풍사. 여기 보면은 여기는 제가 이제 자주 가봤으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일주문이라면은 그 사천왕 거기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선원 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림산문은 보면은 경상남도 창원군 상남면 계산주는 현욱스님 824년에 입당했고 장경회의 법을 배우고
837년에 귀국했다. 귀국 후 실상사, 그 다음에 여주 해목산 고달사시, 이때 민혜영과 경문왕의 기회를 받고 제자 신미선사가 복림사를 세우고 선풍을 빛날리. 그러니까 현옥 스님도 처음에 바로 복림산에 와서 산 게 아니라 그의 제자 신미가 복림사를 세우고 선풍을 빛났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스님의 특징으로는 이런 상의 특징이 있다. 이제 경덕정몽록에 복림산 독특한 사상은 전하지 않고 삼승유의 특별한 사상인데 이것을 이런 상으로 표현하여 선의 교와 다른 점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론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가니까 그 이제 이론상에 관련한 이제 선문답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이제 딱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는데 선사가 딱 그 물사리를 딱 이렇게 원을 그려와가지고 여기를 한번 들어와 봐라.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크게 돌린가?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으로 그 원을 이렇게 싹싹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선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처음에는 공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공. 그러니까 무라는 표현도 하고 이게 관념이다. 그러니까 새도 그 우리 그 병의 새를 어떻게 꺼내냐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공의 개념. 이게 원래 그냥 없는데 개념으로 그렇게 그걸 꺼내보라 하면은 어떻게 꺼낼까요? 이게 모든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의 타파, 개념의 타파의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이론상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하는 것들이 이 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면은 이런 화두도 자연적으로 타파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화두를 타파할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고정관념, 분별, 망상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둬라. 그게 정확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진. 자, 복림사지. 현욱 스님이 먼저 주석했던 여주의 고다사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하고, 이게 창원 복림사지는 저는 안 가봤어요, 여기는. 안 가봤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구사문.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진기주사설이 여기에 있는 스님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 위치는 어디냐면은 강원도 강릉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주는 범일산사 24에 출가했고 835년에 입당하고 염강제안에 평삼심시도란 말을 깨닫고 약삼유엔에게 인가도 받고 지도도 받고 그냥 귀국 후에 불산사에 주석했고 경문왕과 한광영의 국사가 됐다. 제자로는 신미자적이 있다. 선법의 특징은 진기주사설.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진기주사설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석가가 설산에서 깨달았지만, 지극한 진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수행해서 설산에 석가에게 정법안정을 전해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진기주사, 문수보살의 화신을 만나서야 석가모니가 시민을 받고 종지를 증축했다는 설. 네. 이는 조사선의 경지라고 하여 열애선보다 조사선의 우함을 주장하는 사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사상. 당시 신라의 선종이 유입하여 보급되어 가는 시기에 그의 조사선 우위 사상은
절실히 필요했던 선사장 정립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진기조사설이 있다면은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렇게 왜소한 데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저번에 한번 우리 그 대승경전하고 이 선의 차이점을 좀 얘기했었죠. 기억이 나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전의 가르침에 의한 것은 그 부처의 가르침이다. 열애의 가르침. 그래서 열애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사의 이 선법은 조사의 가르침이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선은 그러니까 화엄경 괴의가 42, 십신, 십주,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이렇게 42, 52, 10행 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 조사선을 무시를 해버린다 이거지. 마음으로 그냥 무슨 10행, 십지냐. 그냥 바로 마음으로 깨쳐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진기조사설도 나온 이유가 이 석가모니 열애의 가르침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은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이 법이 더 수승하다. 그래서 이제 이 진기조사, 이 문수보현의 화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을 이 어떤 가정의 인물로 하나 내세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옳다 그러다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핵심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선을 수행을 하려면 실제로는 조사선이 최상승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무시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강을 건너는데 뗏목이 필요하잖아요. 경지는 뗏목이라고 하잖아요. 경전을 어느 정도 보면은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를 그냥 놓아버려라. 그것도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조사선을 공부하려면 그 신심,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죽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이 시사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냐 이거죠.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잠깐.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저는 출가를 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스승께서 이제 믿으라고 하거든요. 이제 자성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때 출가한 지 한 2, 3년 됐을 거예요. 그때는 신심이 아주 그냥 뻗쳐가지고 신심뿐만 아니라 산심 하여튼 밤에도 자는 게 아까워가지고 공부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믿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사스님 앞에 따졌어요. 스님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 아직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죠. 어떤 부분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좀 지적해 주셔야 하니까 법사스님이 일체를 그 자리에서 이 마음에서 하고 있다. 그걸 이제 표현으로 성즉작용이라고, 이 불성의 작용이라고 믿고 하나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그 자리, 자는 것도 그 자리, 그 성품의 작용이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때는 그냥 그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서 그냥 속으로만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말은 진짜 자기가 믿는다면은 자기가 죽음이 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누가 화내가 하든지 짜증나게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보다 보니까 제가 이 믿음은 사량적인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죽음이 앞에 딱 보면은 덜덜덜 떨고 있다라 이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조사선을 하려면 특히 조사선을 하려면은 이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야 된다. 예.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나는 꼭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예. 거기에 대신심이 첫째다. 예. 예? 예. 네. 하여튼 그 신심이 그 중에서 제일 처음이다. 예. 알겠죠? 그래서 증기조사설에 대해서 이 나온 배경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예. 그럼 사진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도 기억난 게 이 단간지주죠. 단간지주가 엄청 커요. 여기 다른 폐사지에 이렇게 단간지주가 있는데 이 타굴산 단간지주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좀 들어가던 입구 정도의 범일국사 부도탑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죠? 희양산. 자, 여기는 경북 문경시 가안읍 원북리에 있고, 여기가 지중 도원 스님이 계산을 했고, 자, 여기에는 뭐 법맥에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도신의 법을 이은 제자가 세웠다, 아니면은 그 남중선의 제자가 세웠다,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게 그 비석, 그러니까 지중대사가 창건주고 정진대사가 이게 한 3조가 되는데, 이게 그 비명에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달리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만 선법에서 이제 들어가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에는 그렇게 중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선법의 특징으로는, 그러니까 제자로는 그 지중도원의 성경, 민휴, 양부, 계미, 중국에서 법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법을 받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법랑이라는 스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법랑이라는 스님이 중국에서 도신의 제자였는데 와가지고 그 법랑 스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희양산이 한국 내에서 한국 스님 밑에 제자들이 세운 산문이다. 그런 특징이 있고, 희양산 중부 봉암 용국에 신궁을 지어 토속 신앙을 접목하여 수행, 민중이 어려움과 함께 하는 보살행 실천. 자, 여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출가를 해서 이 희양산에서 한 3년을 있었어요. 3년.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이제 일반인 출입을 좀 금하잖아요. 특별 날 빼고. 그래서 참 여기 그때 제가 한 2, 3년 있다가 3, 4년 됐네. 하여튼 그래 이제 이게 그때가 진제 스님 조실 할 때, 서암 스님 할 때 이제 걸망을 메고 딱 들어가는데, 그 계곡물 이렇게 흘러가는데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출가를 새로 한 기분. 이게 진짜 내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한번 선방에서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에는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오롯이 모여서 정리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봉암사 결사, 그 성철 스님이나 향국 스님, 청담 스님, 그런 스님들이 그 6.25 전쟁 나기 몇 년 전에 47년인가 48년에 봉암사 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결사 도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의 그런 산문이, 제가 이제 다른 외국을 이렇게 쭉 다녀봐도 이렇게 희양산처럼 산세도 좋고 뭐 우리 기후가 뚜렷하고 그렇게 하기처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많은 스님들이
이 선법은 깨우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잘 대중들에 맞게끔 이 포교, 우리 대승의 불교가 상구불이 하화 중생이잖아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중생들이 근기에 맞게 그 중생들이 어려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의 어려움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화하고 좀 그 교화를 통해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량, 그런 선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고, 이제 저도 이제 빨리 이런 만행을 끝나고 다시 거기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희양산에 이제 무슨 템플 스테이처럼 새로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거기 가서 이제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 분양받는 식으로 해서 그 템플스테이 방 하나를 이렇게 사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정진할 수 있다는, 하여튼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이 이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보호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여기 특별한 날, 저기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칠석, 백종, 그럴 때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여기가 희양산, 이게 다 돌산이, 우리 인왕봉인가요? 인수봉? 네, 그것처럼 이 희양산이 그냥 그 봉황이 이렇게 탁 이렇게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탁 해서 이 봉황산에 선방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 선방이고, 나중에 뭐 성적당, 뭐 무슨 당 해가지고 선방을 4파트로 나눠가지고 자기에 맞는 그런 방에 신청을 해서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여기 지증대사 창건주 스님의 부두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미산은 이제 황해도 해주에 있고, 계산주는 여기 이엄 스님. 자, 이엄 스님이 이엄 스님 17세에 부주께를 받고 896 입당하여 양계선사 제자인 동욱의 인가를 받고 911년에 귀국합니다. 귀국 후 김매 승광산에 4년 주석하고 고려 태주에 귀의를 받고 수미산 광소사에 주석합니다. 이엄, 형미, 경미선사가 모두 891년에서 890년 사이 운거동이 벌받았는데 네 선사를 사무외대라고 칭한다. 제자로는 처광, 도인, 현주가 있고, 이 선법의 특징은 조동종, 동산 양계가 이제 중국의 그 오과칠종에서 이제 조동종의 선법을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황해도 해주에 있는데 사진에 보면은 저는 이제 안 가봐서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게 대표적인 산문이 이제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산문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해지는데, 그 어디냐 하면은 그 쌍계사 해소 산문이라고 해서 이제 진강국사라고도 하죠. 이분이 그 785년에 입당을 해서 신감대사를 칭견하고 810년에 부족해 830년에 귀국을 하고 상주 장백사 주석부 지리산 쌍계사로 옮겼다. 그리고 이 해소 스님은 그 중국의 연보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최초의 스님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의 영산회상, 조선의 승무 등과 관련이 있는데 이 범패라고 하죠. 범패가 돼가지고 이거는 범패가 한국의 세계 그 유산에 등재가 된 거거든요. 범패가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범패는 쉽게 말해서 하늘의 음악,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노래 공양, 음성 공양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경대사 여염의 비문을 통해 볼 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그 수미산문의 내용을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니까 이거는 지워버려야 돼요. 여기 앞에 수미산문 건데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13페이지 대경대사 있죠? 선법 특징. 그 내용이 아까 그 수미산문의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쪽으로 잘못 편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재밌는 얘기가 쌍계사에 가면은 육조 스님의 두상을 모셔져 있다는 육조 두상 그 탑 보신 분 계세요? 쌍계사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쌍계사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육조 스님이 중국에서 그 조사선이라든가 이 선 중에 핵심 인물이거든요. 육조 스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입적 후에 한국에 있는 그 김대비라는 스님이 이 육조 스님이 그때 화장을 안 하고 등신불로 이렇게 모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두상을 이렇게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이렇게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도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들킵니다. 취주를 하니까 이제 김대비가 시켜서 그랬다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그 당시에 스님이 주지 스님인데 이제 그 관가에서 이 김대비라는 스님 이 일당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주지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주지 스님이 당연히 법적으로는 뭐 처형을 하든 옥살이를 하게 시켜야 되는데 부처님의 자비고 더 나가서 아마도 이분들이 너무 심심히 육준희 스님에 대한 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용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후에도 이제 하여튼 실패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그 여기에 쌍계사에 그거를 이제 모셨다고 해서 그 후에 모셔왔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실패를 해가지고 그 후에 못 모셔왔다. 그런 얘기했는데 또 우리는 이제 이 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육주 스님의 두상을 가져오는 것은 육주 스님의 사상을 우리가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마지막 그 사진 보면은 이제 하동 쌍계사 있고 진강국사, 해수국사 탑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순지산문 순지요요라는 분이 이것도 이제 오간산 용암사면을 이게 우리 경계선 북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 장당군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10세에 출가하고 15세 858년에 입당했고 앙산 위산 앙산 위산선사 앙산선사 거기에 앙산 스님을 신견했고 귀국 후 오간산 응암사에 주적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이론상 삼편 성불론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삼편 성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깨달을 때 금방 되지 않는다. 이분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만행, 보림, 세 번째 완전한 구경각,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서 깨닫는 그런 단계 아닌 단계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보시면은 순지선사, 탑비, 탁본, 이론상 이렇게 됐고,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초기선. 초기선은 시작은 이제 도의선사부터 그 이전에 법랑스님 누구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도의선사 800년대부터 시작됐다. 초기선은 이제 구산선문까지를 말하고, 특징은 신라에서는 선의 여명기다. 그러니까 시작, 아직 아침이 올락말락 할 때다. 중국에서 전래했던 순선이 당시 교학에 성행하던 신라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해능의 사상과 도신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도의, 범위, 도의운동은 남중선, 즉 해능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희양산, 지선은 도신 법랑으로 이어지는 도신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지리산 중심의 홍척, 현웅, 해철, 이염 등은 교종과 융통하여 한국의 전통적 입장을 겸용했다. 같이 겸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구산선문 중 대다수가 왕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됐지만은 나중에 갈수록 왕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무상, 교환, 해정, 진각, 현늘 중에 중국에 남아서 귀화해서 선법을 펼친 분도 있고, 순지의 이론상과 삼편 성불론은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초기선이 구산선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졌으면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질문도 못 받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 시대의 그런 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